인구 소멸 지역들 있잖아요. 제발 좀 집 좀 사주세요. 세제 혜택 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오죽하면 세제 혜택까지 줄까? 서울은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해 하면서. 자, 지금까지 얘기해 준 걸 바탕으로 그럼 공급 부족 문제,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값 상승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올해 그러면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집값 뭐 어느 정도나 오른다고 보시는 거죠? 어디가 좀 더 좀 지역적으로는 또 어디가 또 올해도 역시나 똘똘한 채 그런 쪽이 더 오르고 막 그런 건가요? 네. 아니면 갭묘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둘 다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말을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김재웅 소장 쟤는 기승전 서울, 기승전 강남이다, 기승전 신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앞에서 살짝 흘러 들어가듯이 얘기했었어요. 네. 지방도 올라갈 거예요. 아, 지방도 오르나요? 네, 이제 올해는 지방도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2025년도도 지방에서도 광역시들은 모든 광역시가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광역시 내에서도 우리 김 작가님 고향 대구 하면 수성구에서도 우리 범어동 정보 좀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대구 하면 자꾸 미분양의 이미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미분양 많습니다. 네. 특히 동구 쪽에 되게 많은데 근데 미분양 많은 거는 팩트.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들은 미분양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구 하면 아우 저기 집값 맨날 빠지는 동네 이 얘기가 대구 미분양이 도대체 몇 년째예요. 엄청 오랫동안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구 미분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들, 코어축들은 정고점 회복을 떠나서 돌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퍼지면 다른 데도 회복하고 있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들도 하나둘씩 조금씩 이제 물론 지역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대구도 이제 올라간다. 광역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해 보는 거고, 근데 이 말은 즉 갭을 메우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은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쫙 올라갔어요. 그럼 마포 송동구도 계속 이대로냐? 저는 진짜 예언이랄 것도 아니고 다 보여지는 건데 마포 성동 강동 2026년도에 평당 1억 찍을 거라고 전 봅니다. 마포 성동 강동. 네, 마포, 성동, 강동 여기도 평당 1억. 그러면 33평 기준 33억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왜냐면 지금 원래 마포, 성동구 사람들이 팔고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데가 잠실인데 잠실 격차가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 마포, 성동구도 이제 신축 대장들은 또 키 맞추기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건데, 그럼 이제 갭 메우기도 움직이는 시장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각자 금액 편차는 있겠지만 갭은 메워 나갈 겁니다. 진짜 다반 나오는 동네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그럼 우리 동네도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격차는 격차대로 또 벌어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능력이 되면 최대한 좋은 주택을 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되지 완화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똘똘한 채는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돈은 계속적으로 풀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고려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이냐 를 고려해 보게 되면 결국은 똘똘한 채라는 거고, 그게 결국 강남인 거고, 그러면 강남 좋은 거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부족해서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금액선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주택을 가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니즈는 다 달라요. 네. 나는 꼭 신축일 필요 없어.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이 좋아. 나는 아까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은평구의 신축 15억을 갈 바에는 마포구 구축 15억이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틀린 선택이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포구 구축 안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실제로 올라갔고 회복하고 있고 네. 또 정고점 뚫고 있고. 네. 그런데 똑같은 마포구 내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계속 있을 거예요. 마포구 신축 뛰는 속도랑 마포구 구축 뛰는 거랑 또 다르겠죠.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마포구 신축, 성동구 신축은 올해 10억 뛰었는데 지금 구축은 한 2, 3억 뛰었고, 예전에는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뭐 3억 정도였었다가 5억 됐다가 지금 10억씩 또 벌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이상 벌어지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뭐야가 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노도강도 올라갈 거예요. 노도강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뭐 떨어질 때도 없고 지금 계속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도강도 회복할 거고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지만 노도강이 올라가도 뭐 마포 송동구를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고요. 그리고 강남 따라갈 수 있냐?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금액대에 따라서 내가 지방에서 한 채를 하는 게 똘똘한 한 채다라고 하면 지방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수도권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서울에서 노도강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축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진짜 돈이 내가 몇 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빌라라도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갭매우기는 일어나지만 또 갭벌리기 또 동시에 나타나는, 즉 양극화도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진짜 내가 상급지로 입성을 했었으면 좋아하겠지만 올라가도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집값이 올라가도 팔아야 돈인데 팔자니 상단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격차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가용자금 내에서 최대한 좋은 곳을 가라 라는 의미지, 그게 강남이 더 비싼데 더 비싸지나요? 라고 해도 전 더 비싸질 거라 보고요. 그래도 돈이 되는 선에서 좋은 데를 가셔라 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격차의 시대라는 게 공감이 가는 게, 이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있고, 서울 안에서도 구와 구끼리 격차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뭐 반포 레미안 온밸리에 지인이 있어서 놀러 갔었는데, 반포 레미안 온밸리가 9평 34평대가 60에서 70억대잖아요. 횡단보도 바로 옆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50억대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하나 건넜는데, 이제 물론 구축과 신축, 그 다음에 한강변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10억에서 20억이, 그러니까 최상급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퍼스티지 주민들은 또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고터, 일진. 지하로 막 이런 것도 있고, 학구는 우리가 더 좋은데 막 이런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우리도 커뮤니티 있어. 그래도 나름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 좀 혁신적으로 들어와서 조금 요즘 트렌드랑은 조금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긴 하지만, 원베일리 같은 경우 진짜 아예 차원이 달리해서 지금 실거래가 한강 보이는 애는 70억 넘어갔고, 거의 지금 호가는 80억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한강 안 보이는 저층도 60억 중반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데, 사실 아직 놀라면 안 됩니다. 진짜 반포 대장은 입주 안 했습니다. 뭐죠?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고 DH 클래스트, 그 한강변 대단지 쫙 무슨 어마어마한 시설, 압구정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고를 대장하겠군요. 이제 달릴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아직은 반포의 끝은 오지 않았다. 자, 근데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는 갭매우기란다 얘기해 주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노도강은요? 노도강도 갭매우기는 일어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노도강도 사야 돼요. 살 수 있다면? 근데 노도강도 만만치 않아요. 노도강도 그 주공 아파트들 내가 30평대 살려고 한다. 뭐 상계주공, 중계주공. 여기서 먼 게 잘해야 뭐 9억? 이러고요. 기본적으로는 10억에서 12억입니다. 여기서도 노원구도 학군지예요.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들 좋은 대학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상계동인가요? 정확하게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중계동. 여기가 이제 진짜 3대 학군지 중 하나죠. 맞아요. 이제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식인데, 여기 쪽 같은 경우는 또 집값이 12억 넘어가는 이런 식이라서, 근데 이제 대출 안 나오잖아요. 대출 이제 15억 이하는 6억 나오지만 이것도 LTV 한도를 6억으로 잡는다는 거지 대출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DSR 규제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다 안 되면 6억까지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집 마련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해당 금액이 노도강은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3억 인 금액이란 거예요. 빠진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러면 애초에 서울 진입이 이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똘똘한 채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강남만 가야지, 마용성은 가야지, 한강벨트 가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상급지를 가라고 좀 표현을 해요. 내 금액선에서 똘똘한 채가 노원구다. 그건 노원구 가는 거고, 대구다. 그건 대구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도권은 조금 고민은 더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서울과는 조금 달라요. 서울과는 좀 다르다. 서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노도강이라도 사야 되는 거고, 뭐 하다가 진짜 돈 안 되면 빌라라도 사라라고 했지만, 수도권 빌라는 솔직히 전 추천 안 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구축은 조금 잘 고려해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수도권은 무조건 신축에서 찾아보시는 게 현명하고, 아니면 진짜 재건축 사업성 나와서 잘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를 가셔라 라고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서울과 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3기 신도시 때문이에요. 3기 신도시가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뭐 2025년도부터 사전 청약했었던 곳들이 드디어 본 청약으로 전환되는 곳들이 한두 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2026년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 들어가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긴 시작하겠지만, 아직도 3기 신도시 면면들을 보게 되면 토지 보상 안 끝난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직 삽도 못 든 곳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 텀이 좀 길고요. 이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2기 신도시도 아직도 분양합니다. 2기 신도시가 노무현 정권 때 출발했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3기 신도시의 첫 입주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또 우리 고통받는 위례 주민들, 위례 신사선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성교통 후입주라고 했지만 저 그거 뭐 지켜지고 있는지 잘 보고 보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교통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였을 때 사실 처음에는 허허벌판 속에서 아파트만 덜렁 있고 그냥 교통지역 속에서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괜찮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기 신도시들의 특징이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인프라를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고 입주가 본격적으로 많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3기 신도시보다 외곽에 있는 곳들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3기 신도시 일단 무조건 신축이 들어갈 거잖아요. 신축의 경쟁력이 사실 희소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구축은 경쟁력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 좋아하지만 신축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곳에 구축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진짜 서울에 붙어있는 요지에다가 신축 대단지를 짜자자자작 집어넣고, 그나마 서울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실제로 일반 분양 물량들보다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주택 소유자들, 즉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원주민들의 비율이 되게 높게 되는데, 근데 3기 신도시는 논밭 밀어가지고 3만 세대, 5만 세대 이렇게 지어버리면 그건 순수한 공급이거든요. 그래버리면 이 물량 폭탄이, 그러니까 경기도권역도 지금 당장 몇몇 지역들 외로는 공급량이 뭐 많은 데들보다는 이제 부족해지는 곳들이 많지만, 경기도는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3기 신도시의 경쟁력이 밀릴 것 같은 곳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좋은 입지는 되게 많죠. 근데 그런 곳들은 걱정 안 하지만 좀 애매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3기 신도시 되면 우리가 힘들 것 같은데 싶은 곳들은 조금 적당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정리하고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선이 될 걸로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3기 신도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교통 후 입주라고 했었지만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3기 신도시가 어디까지 3기 신도시로 보냐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최소 30만에서 40만 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러면 인구로 따지면 거의 120만 세대, 그러면 인구로 따지면 거의 120만 명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서울 인근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교통대책이 제대로 안 되면 다들 차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주민들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대중교통만 좀 개선되면 차 없으면 살기 힘들다. 위치는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신선 도대체 언제 뚫을까? 막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게 그런 건데, 문제는 3기 신도시도 그런 꼴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다 차 끌고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내가 경기도 어딘가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거리가 뭐 차 안 막히면 30분, 그래도 차 막히고 막 출퇴근 시간대는 뭐 1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서울 가까운 곳에 다 차 끌고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교통 환경의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인데 상대적 거리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버리면 이게 집값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여기 동네에선 좀 괜찮아, 신축이야, 인프라 괜찮고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애매한 곳들은 경기도권역에서는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고서, 일단은 키 맞추기는 경기도도 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올라갈 때쯤 됐을 때 좀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고서 좀 괜찮은 대로
무주택자로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집값이 고점이라는 공포도 있고 나만 뒤처진다는 포모도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줄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라고 할까? 무주택자가 뭐 매수를 서둘러야 할 결정적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이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들 안 사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 다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정부가 이미 세컨드홈 발표하면 제발 좀 집 좀 사주세요. 세제 혜택 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죽하면 세제 혜택까지 줄까? 그러니까. 서울은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해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만 사라고 하면서 오만 가지 규제를 다 거는데 여기는 무너지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막 부양해야겠다 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수는 야 이거 세제 혜택 주네 세컨드홈을 사자라고 들어가는데 고수는 그렇게 사려고 오는 사람들 팔고 떠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혜택을 줄까. 그래서 우리가 규제 지역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죽하면 규제를 할까고 반대로 오죽하면 혜택을 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펼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계자들, 장관님들 지방에 안 사잖아요. 하다못해 그 지방 지역구 이번에 지방선거 곧 하죠. 분명 그 지자체 장으로 나오는 분들도 보다 보면 집은 그 지역에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강남구청장 후보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 지방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라고 하면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 활성화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실제로 집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확실한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집값 떨어진다라고 하면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강남에 집이 있어. 그러면 우리 지역 해봤자 아유, 그 동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강남이 최고다라는 거를 그분들이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잠재력 가진 3개 지역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디일까요? 결국 뻔한 얘기입니다. 강남 갈 수 있으면 강남 가라. 마용성 갈 수 있으면 가라. 한강벨트 갈 수 있으면 가라.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나만의 상급지를 가라.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 외곽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수도권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광역시 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경기도에서는요? 경기도에서는 뭐 다 뻔한 얘기입니다. 뭐 분당, 과천, 판교 뭐 이렇게가 딱 탑 티어고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하남 그리고 광명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가능하면 경기 남부 쪽 상급지. 네, 경기 남부 상급지 쪽. 그리고 경기 남부